중국 여행 가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불안하시죠? 현재 중국이 흑사병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물론 언론 통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제가 조금 찾아본 결과 중국 상황은 지난 사스 때처럼 터지기 직전이에요.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중국으로 여행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예약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 중국을 가도 되나? 돼지 열병도 무섭다는데 돼지 열병도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흑사병까지 터졌는데 내가 중국 가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어디까지가 안전할까? 예, 어디까지가. 중국이 워낙 넓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 지역에서 전염병이 돌았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지역까지 전염병이 도는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워낙에 넓으니까. 하지만 이번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의 림프에서 나오는 고름이라던가 체, 이렇게 침이라던가 이런 걸로 통해서도 감염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마음 편하게 여행 가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염병 환자가 발표된 구획으로는 북경까지예요. 북경에서 윗지방, 그러니까 내몽고에서 그 아래로 내려오는 북경. 그리고 소식으로는 장춘이라는 지역, 길림성, 하얼빈 있고 이런 동네 있죠? 거기까지가 지금 의심 지역이고 그러니까 검역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마을 자체도 통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대요. 한 300개 지역 정도가 지금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래쪽으로는 아직 괜찮아요. 지금 중국 위생 방역 당국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방역 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산을 최대한 사실 뭐 전염병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나한테 막 피해가 오는 경우는 많이 못 느껴보셨잖아요. 그래도 내가 모르는 해외를 갔는데 전염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이런 정보를 조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여행 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4번째 확진자는 베이징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 말인즉슨 베이징은 가면 안 된다. 그쵸? 발생한 데를 가는 건 정말 위험하잖아요. 아무리 방역을 한다고 해도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내가 여행 갔다가 큰 병 걸리면 어떡할 거야. 그쵸? 중국 말도 안 통하는데 거기서 막 병원 입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중국은 제가 병원을 많이 가봐서 알지만 사실 진짜 의료시설이 한국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은 최대한 피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확진 환자가 있는 북경까지는 방문을 최대한 제한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환자가 내몽고에서 베이징까지 이동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이동하는 경로에서 한 30명 정도를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잠복기가 8일 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그 만났던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갔고 이런 거는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북경 쪽, 이 북방 지역은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요. 웬만하면 방문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나마 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상해까지는 아직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중국에서 이제 2번째 가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중국의 대부분 고속도로에서는 체온을 측정한다거나 그런 방역 블록 센터들이 다 생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무리 중국이 언론을 통제하고 아무리 중국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해줘서 지금 상황을 알 수 없다고 해도 통제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확산이 되지 않도록 조치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해까지는 아직은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상해를 갔을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나라고 했을 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에어비앤비 숙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국 에어비앤비들은 대부분 중국의 조금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에어비앤비를 많이 운영을 해요. 그런 약간 주상복합까지도 아니고 오래된 그런 건물들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중국 에어비앤비를 한 3번 정도 이용을 했었는데 그 3번 다 건물이 아주 노후된 건물들이었고 그런 노후된 건물들일 경우 정말 쥐가 많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중국에 오래 살았었고 또 중국 에어비앤비도 많이 이용을 해봤었잖아요. 그 건물이 그냥 길에 쥐가 막 다녀요. 이게 신기하죠?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진짜로 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생적으로 조금 철저하게 방역을 할 수 있는 호텔 같은 곳에서 투숙을 하시는 게 그나마 쥐와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조금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캣페스트까지 지금 유행이 돌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환자, 감염자의 체액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는 게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이동하실 때 인민광장역 같은 곳 있죠? 와이탄 같은 곳 있잖아요. 디즈니 같은데. 그런 데 갈 때는 웬만하면 마스크 착용하시고 혹시 모를 그 감염 유입 통로를 조금 차단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 북한 그 관광 산업을 막 개발을 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을 엄청 여행을 보내고 있는 상태래요. 만약에 감염자가 있을 경우에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북한으로 유입이 되면은 국내로도 이제 육로로 이어지다 보니까 유입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인데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잘하겠지. 중국이 잘 막겠지. 중국이 언론은 통제를 많이 하고 있지만 언론 통제하고 있다고 해서 방역까지 손 놓고 있는 건 아닌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은 이미 사스를 통해서 그 방역 시스템이 많이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방법으로 방역을 통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고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아직 예약을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중국까지는 조금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약을 하신 경우에 상해 정도까지는 방문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시점에서는. 하지만 앞으로 중국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예의주시하시면서 혹시 발생자, 감염자가 아래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면 여행하시는 걸 자제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위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여행 갔다가 병 걸려가지고 돌아오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나의 그 건강을 생각하면서 여행도 즐길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진짜 여행 가기 힘든 게 일본 여행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염병 때문에 여행 감소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제외 양옆으로 지금 둘 다 방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디로 여행 가야 될까 하고 고민이 다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 대체 여행지 또 탑5로 추려놨었고 직접 가보고 추천하는 동남아 휴양지도 탑5 추려가지고 추려놓은 영상들 위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중국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다른 여행지 찾는 분들은 제 링크 따라오십시오. 다음 영상은 대만 핫플레이스 추천 영상을 가지고 올 건데요. 보시면은 대만 가시면 가시는 루트들이 완전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숨겨진 카페 찾아다니듯이 숨겨져 있는 대만의 핫플들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